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럿이 모인 찻집이나 식당에서 분명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왜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고 내 말만 대화 속에 섞이지 못한 채 따로 떠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내 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끼어들고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만 이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건가? 화를 내자니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옹졸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쿡 하고 아파옵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왜 나만 다른 방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느낌이 오늘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통화 속에서도 당신의 말은 종종 끝까지 닿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곤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당신을 얕잡아 보는 틀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나는 조금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은 귀하게 듣고 누구의 말은 대충 흘려도 되는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당신의 배려와 참음이 그 선을 너무 낮춰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선은 지금부터 다시 그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더 참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무게를 다시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나를 가볍게 대하게 만드는 말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분들이 한결같이 지켜온 태도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관계 시선과 함께 오늘도 편안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피하기 시작한 순간 동네 모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단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차량 예약이 아직 안 됐대요. 잠깐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이 웃으며 툭 던졌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아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시간 많다니?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나? 왜 이런 일은 늘 내 차지지? 결국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아, 또 나야? 나도 바쁜데 왜 항상 나만 시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고 테이블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부탁한 건데 그렇게까지 화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뒤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내 쪽으로 말을 잘 걸지 않았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화에서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만 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될까? 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할까? 사람은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섭니다.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말할 수 없고 솔직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 솔직한 말, 나를 존중하는 표현이 하나둘 빠집니다. 사람들은 편한 얘기만 남기고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은 피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저 사람은 건드리면 화부터 난다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관계 속에서 나를 점점 외곽으로 밀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싫은 걸 싫다고 차분하게 말하지 못하고 속에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터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보내온 신호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참다가 터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대화는 나랑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대우받는다. 당신이 화를 낸 건 그만큼 오래 참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은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말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참는 대신 나를 지키는 말을 배워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 방식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화 100마디보다 당신을 더 존중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 나를 깎아내린 그 한마디. 동네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대. 사람들이 다들 와, 잘됐다 하며 박수를 치더군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네 아들은 어때요? 순간 마음이 조금 움찔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잘될 애들은 따로 있잖아.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제 아이 얘기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갔고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괜히 비교 안 해서 편하네. 괜히 기대 안 하면 마음도 덜 다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듣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어떻게 부르는지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더 똑똑하게 듣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참조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보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잘될 애들은 따로 있다는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낮추는 신호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남을 올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내리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처럼 중요한 주제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나의 삶 전체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상대보다 아래에 나를 놓게 됩니다. 그 자리에 스스로를 앉혀놓고 이 정도 데우면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상대가 나를 낮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를 관계의 아래쪽에 정렬해 온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되고 결국 내가 서는 자리까지 정해버립니다. 우리 애는 평범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죠.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붙이는 할인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격표를 그대로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을 올리지도 나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우리 애도 잘하고 있어요. 나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뒤에서만 용감한 사람. 독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토론 중에 내가 의견을 말했을 때 누군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좀 옛날 방식 아닌가요? 분위기는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괜히 내가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까 그 말 좀 무례하지 않았어?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속을 풀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 점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사람 말 잘 끊잖아. 자기만 똑똑한 척하는 스타일이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말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접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해명을 하듯 변명을 하듯 내 억울함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뒷말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직접 말은 못하고 뒤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부터 나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도 점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뒷말을 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말은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어. 어차피 뒤에서만 말하니까. 그래서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사람들은 나를 조심하기보다는 나를 쉽게 여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힘이다. 뒷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약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존중은 돌아서서 설명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선을 그을 때 생깁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뒷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존중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돌아서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계가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세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나 보다. 저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서 조심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을 막 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참다가 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라는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낼 일이 적습니다. 선을 넘기 전에 이미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 더 깊이 침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만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는데도 웃으며 넘겼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을 때, 불편한 상황을 겪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 조금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로 하죠. 그 방식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날카롭게 말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로 선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사랑받는다.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참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선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선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화를 냈던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선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넘겨주다가 마지막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화가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 사람인지 그 선을 먼저 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투가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5번째, 침묵이 만든 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가볍게 대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열심히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쉽게 읽고 더 쉽게 다루려고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끊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지자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이미 그를 중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로 존재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무게를 가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말은 들어야 한다. 반대로 늘 먼저 말하고 늘 먼저 해명하고 늘 먼저 웃어넘기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은 흘려도 된다. 심리학에서는 희소성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드문 것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고 가끔 말하는 사람의 말은 무겁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를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고르고 태도를 고치고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침묵을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걸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과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강해집니다. 6번째, 사람은 위치로 자리를 만든다. 동네 모임이나 가족 자리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별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주변이 잠깐 멈춥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그분 말부터 들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대화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비켜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숨겨진 규칙입니다. 심리학에서 지위 신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만날 때 능력이나 인품보다 먼저 이 사람이 중심인가 가장자리인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결정권을 쥐는가, 늘 양보하는 사람인가, 불편해도 참고 넘기는 쪽인가, 아니면 여기까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네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정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만해진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그냥 내가 정해. 나는 뭐든 괜찮아. 너희 편한 대로 해. 이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결정권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 눈에는 당신은 함께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존중이 거의 자라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자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말에는 그건 중요하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 말에는 그건 나중에 보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차이는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어디에 서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늘 양보하던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룹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서 나온다. 존중은 요구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나 좀 존중해줘요라고 말한다고 존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당신의 자리로 굳혀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라도 작은 결정 하나, 작은 기준 하나를 내가 쥐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태도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우받아온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늘 가장자리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좋습니다.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서는 자리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뒤에 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중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한 이유는 내가 약해서도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내고 비교하고 뒷말하고 참고 웃고 넘기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온 셈이죠. 나는 이 정도로 대우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게 부르면 세상도 나를 낮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나는 여기까지 허용한다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자기 위치를 스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부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경계가 있을 때 생깁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소모되고 경계가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존중받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대우받는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싸게 내주지 마십시오. 조용히 단호하게 당신의 기준을 세우면 사람들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자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편안한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할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함께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음관계 시선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관계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